반갑습니다. 오늘 모교 공부 모임 서장입니다. 131회째네요. 406쪽 그 50 엄교수 자경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매주 두 번씩 정기적으로 공부 모임을 하는데 딱히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불법, 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이제 조사선의 문화에서 그 풍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 집안에서 공부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그 불교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이고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그거를 가르침을 펴는 방편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랜 전통 속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언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불교다움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 불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다 경계인 것이고 그 허망한 거거든요. 모든 언어나 이런 심지어는 이제 그 가르침의 말조차도 이게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게 실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런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도 이제 불교적인 언어를 자주 쓰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불법이다, 법이다, 마음이다,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실상을, 그 다음에 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한테나 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다른 타 종교를 믿든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언어를 이제 그렇게 써서 우리는 어떤 한 종파 아니면 종교의 문제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말이 그럴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게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아니면은 그 카톨릭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아니면 그 무신론자든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계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이 법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 세계가 여러 가지 이제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리된 존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있고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탁자, 죽비, 리모컨, 꽃 아니면은 앞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물건들, 그다음에 하늘, 땅, 산하, 대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개체적인 존재로서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그 법계라는 거는 그게 객관적인 존재, 자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상. 그 뭐라면 모양은 그대로 분리된 모양 따라 분별하면은 분리된 어떤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존재 삼을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이 우주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법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지만 형태나 빛깔이나 어떤 모양들은 있지만 그게 텅 비었다. 그 세계가 바로 이 법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화엄삼매, 화장세계, 꽃처럼 화엄 하여튼간 이게 법계를 화엄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해인삼매 이렇게 표현하죠. 해인삼매. 해인삼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에 온갖 사물들이 이게 바다 표면에 온갖 그 산이면 산 아니면 구름이면 구름 달이면 달 아니면 배 이런 것들이 그냥
한바탕의 바다에 다 비추거든요. 그래서 비추어진 것은 모양이나 형태나 뭐 빛깔이나 다 다르지만 하나의 그림자로서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인산매, 바다 위에 찍힌 도장과 같은 것이 이 법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 법계라는 거는 그게 뭐냐? 실다운 게 있기는 있지만 실다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비친 영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살아오면서 모양에 따라서 분별은 아주 자동적으로 잘하거든요. 거의 자동화되다시피 해서 딱 꽃을 보면 꽃이다. 분별은 달리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해오던 그 습관이 그것인 것이고 익혀온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분별을 뭐 이러쿵저러쿵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에 뭐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다 자동화돼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것, 이제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와 같은 그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떤 존재로서 성립된, 그래서 이 세계가 있고 시공간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살다가 가는 존재로 여겼던 이것이 그게 아니라 그 시공간 아니면 이 객관적인 세계 아니면 그 안에서 살다 가는 나 자신도 바로 이 마음의 표상이구나. 그림자처럼 드러난 환상과 같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텅 빈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걸 이 자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뭐 공부가 이제 원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물론 이제 그 뭐 따로 닦을 건 없지만 이게 딱 드러나더라도 이게 환하게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 집착심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고착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사람만 보고 하늘만 봐도 그게 훅훅 사로잡히고 분별심에 딱 떨어지면 그게 따로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실이 이게 있는 그대로 하나의 일이구나,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일이구나, 그래서 텅 빈 세계구나, 한 물건도 없구나라는 것이 자기 현실이 되지 않은 한 아직 이제 공부가 익은 것이 아니고 환히 밝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이제 아까도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다, 자성이다,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일어난 그 표상이잖아요. 이게 언어잖아요.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마음이다, 불성이다, 자성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 언어조차도 소멸돼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그래 정멸해야 될 운명인데 아직 이것이 우리 누구나한테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이게 밝아지면은 이 언어라는 것도 정멸해져 버려야 돼요. 이게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진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그 45년 동안의 말이 아니라 그 말 뜻에 담긴 이 본래 마음, 이 법성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알죠. 부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말할 수 없는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분의 어떻게 보면 진짜 그분의 진심에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말만 따라가는 앵무새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진심에 통해야, 자기 진심에 통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그거에 통달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을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게 벌써 일어난 거거든요. 뭐가 일어났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리가 일어났고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뜻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뭐냐? 조금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이전과 다른 건 소리가 일어났고 뜻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는 이 한 자리에서 이 당처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뜻도 일어나고 있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뭐냐? 부산과 서울이 다르지 않다. 뜻 따라가면 다르죠. 왜냐하면은 부산 하면 부산의 해운대가 생각나고 서울 하면 서울의 광화문이 생각나고 이미지 따라가면은 너무도 달라요. 그다음에 소리도 다르죠. 부산 다르고 서울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 해도 이거고 서울 해도 이건데 뜻 따라가지 않고 그 이미지 따라가지 않고 소리 따라가지 않으면 그 느낌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하는 게 부산이고 서울인 거예요. 이게 당체고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이다, 뭐 본성이다 하는 거거든요. 본성이라고 할 물건이 없습니다. 본성을 깨달으라고 하니까 본성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 잡는다의 그거는 대상만 가능해요. 마음을 일으켜서 본래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야지 아는 일이 가능하고 잡는 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일어난 마음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조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조작을 일으키지도 말고 생각 따라가지도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꽃을 보면 이거지. 근데 우리는 꽃을 보면 꽃에 떨어져요. 아, 이게 무슨 꽃이지? 이름이 있네요. 레드선, 카틀레아. 여러분 모르셨죠? 이 꽃은 레드선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러분 세계에 꽃이 등장했어요. 레드선. 그러면 체면 걸 때 그러지 않나? 레드선. 체면처럼 딱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이런 식의 보랏빛이 있고 하얀 이게 그 노란 꽃술의 꽃잎의 끝은 보라색이고 이제 꽃은 전체적으로 미백 그 하얀색 아이보리색 같은 느낌인 꽃을 이 레드선 카틀레아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세계에 이제 딱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꽃이 내 세계의 존재로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요? 레드선 카틀레아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형태와 빛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느낌, 감촉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향을 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도 구체화돼서 이 부산 공부방에 레드선 카틀레아라는 꽃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근데 진짜 이게 객관적으로 있으려면은 이게 조건적으로 어우러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꽃이 내 세계에 있는가. 그다음에 조금 전처럼 이름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게 제 세계에 없어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꽃 처음 봐요, 오늘. 이제 이런 꽃이 있구나. 이제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게 객관적인 실물처럼 여겨져서 이거 잘 키워야 되는데 어째야 되는데 막 이런 식의 어떤 애착이 생기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것이 꽃이 그냥 이름이 꽃일 뿐이고 형태가 이것일 뿐이고 향이 이것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또 순간순간 인연 따라 일어나는 분별심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거나 이렇게 사로잡히거나 그러지 않게 되죠. 왜냐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드러난 꽃은 이제 내일은 없어요. 이제 10분 뒤에도 없어요. 이게 계속 변해가고 있고 이제 시들어가고 그럴 거거든요. 이 꽃도 이제 질 것이고 지금 내가 어느 꽃을 잡아야 될지를 이제는 잡을 수 있는 꽃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꽃은 저는 영원히 잡을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21년 11월 18일
7시 17분에 꽃을 잡겠습니까? 18분에 꽃을 잡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친 상은, 바다에 비친 모든 상이 이게 다 순간순간 새로운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식으로 경험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둬야지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여기서 1시간 이상을 얘기하더라도 이게 마음이 없으면 이제 내 세계에 이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아까 부산, 서울 할 때 부산이라는 이미지, 소리, 뜻, 서울 할 때 부산, 서울이라는 이미지, 소리, 뜻,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서울, 하나로 부산, 하나로 이 레드선 카틀레아 이렇게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소리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이런 식의 감각적인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게 어디에? 다 한 자리에서 지금 부산, 서울 하는 여기에서 뭐 레드선, 한 컵, 아니면 오늘 2021년 11월 18일입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죽비입니다. 오늘은 서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마음에 여기에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미묘한 작용이다. 묘한 작용이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이게 죽어 있으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새롭게 늘 새로운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마음이 이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묘용. 근데 사실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건 우리의 상상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을 거야, 모양 없는 마음이 있을 거야 하는 것도 하나의 상일 뿐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끊임없이 말은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볼 수 있고 끊임없이 느낄 수 있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변함없는 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끊임없는 생명력? 생동성?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뜰 앞에 잣나무지. 이게 마삼근이고 이게 차나 한잔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세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텅 빈 것이 온갖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게 이게 법계라는 거예요. 법계.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뭐 컵이 있네, 뭐가 있네, 사람이 있네, 누가 있네, 자꾸 그 존재화시키면 그게 구속이 되거든요. 누가 딱 고정돼 버리면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 망상심이 고착시키고 있는 거예요. 법에 어두워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따로 객관적으로, 그래서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린 덮어놓고 이게 잘 안 살펴봐서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의심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옛날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단 1시간이라도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늙지를 않을 거예요. 머물러 있다면. 근데 이 노화라는 거는 이게 내가 늙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는 건 우린 고정된 나라고 생각하는데 늙어간다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이제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늙어간다 이거 성립이 안 돼요. 나는 고정돼 있잖아요. 늙어간다는 고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리거나 늙어간다는 게 틀리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다면 늙을 수가 없는 것이고
늙어간다면 내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그냥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죠. 뭔가 변하거든요.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항상 나여야지. 이게 변하거든요. 태어난다, 죽는다. 근데 나라는 거는 항상 나여야지 나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늙는다, 내가 태어난다, 내가 죽는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면 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항상성을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다는 게 성립이 안 되고 내가 죽는다는 게 성립이 안 되고 내가 늙는다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이제 잘 살펴보지 않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 다들 쓰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다들 다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까? 그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가 확실한 게 아닌 거를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실 나라는 고정되어 있는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항상 의식하지 않거든요. 나를 의식할 때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분별심이 작동될 때만 내가 있는 거예요. 기절할 때 내 없습니다. 그죠? 기절할 때 나 없어요. 그 다음에 멍 때릴 때 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의식이 탁 초롱초롱하게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또랑또랑하게 작동할 때 그 다음에 또 나의 손해와 결부된 일 내가 의식되는 상황에서만 자아의식이 딱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간에 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의식이 안 돼요. 그다음에 자기 몸뚱이가 아프면 또 의식이 돼, 혼자 있어도. 왜냐하면 이게 몸이 이렇게 나라는 그런 항상성을 자꾸 저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을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이 되죠. 내 혼자만 있더라도. 근데 그런 전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걸릴 게 없고 혼자 있고 그러면 나가 의식이 안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똑똑하고 문 두드리면서 탁 들어오면은 딱 알아보고 너 누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관계 의식이 형성되면서 이제 자아감이 느껴지고 좀 뭐랄까 체면도 차려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맞게 또 다른 식의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그때 자기 모습이 다르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자기 모습이 다르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를 평소에는 막 친구들 할 때 막 호탕하게 하다가 누가 좀 높은 사람이 전화하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애 야단치다가 교양 있는 사람처럼 팍 전화를 받는다. 이런 식의. 그게 뭐냐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순간순간 그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의식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의식하지 않고 되게 편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것도 엄밀히 보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별할 때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탁 자기가 의식될 때 막 이완되고 편하다가도 확 긴장되고 수축되는 듯한 그 마음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게 분별이 확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것을 그 평소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그냥 너무도 당연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냥 덮어놓고 믿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의식되는 마음이 훅 일어나는 그 자리나 아니면 마음을 탁 알아보는 그 자리나 아니면 이렇게 죽비가 탁탁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나 그 다음에 깨달음이 뭐지?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나 그 생각의 어떤
그 어떤 그 질문의 대상을 막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없어서 막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서울, 부산, 아니면 뭐 꽃, 죽비, 하늘, 땅. 오늘이 2월 18일입니다. 2021년 2월 18일입니다. 제가 아까 11월 18일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잘. 딱 달력보니까 빨간 날이 10일이 추석 설 연휴가 빨간 날이라서 그 달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8일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2월 18일이 아니에요. 11월 18일이에요.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8일 하든 2월 18일 하든 똑같은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어에도 사실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실 11월 18일하고 2월 18일이 너무 또 분명하게 따로 있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1월 18일이라고 얘기한 거 엄청 걸렸을 거예요. 마음에. 아니 오늘은 2월 18일인데 왜 저 사람은 날짜 가는 줄도 모르나?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18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으시라. 그게 바로 차나 한잔 하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오늘 분명히 2월 18일인데 왜 저 사람은 11월 18일이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차나 한잔 해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탁 하거든요. 이거는 아주 초보자를 위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말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막 탁 생각을 가로막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탁 얘기하는 거죠. 평등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11월 18일이다 그래요. 부처가 뭡니까? 그럼 11월 18일이다. 그럼 분명히 오늘은 2월 18일인데 왜 11월 18일이라고 얘기를 하나? 생각이 콱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에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방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죠? 그럼 서울입니다. 이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명 여기는 부산인데 왜 서울이라고 할까? 여기서 탁 생각이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하든 부산 하든 똑같은 이 당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지 서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딱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울 부산만 이거냐? 저는 서울 부산이 하나인 자리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하나인 자리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소리가 하나인 자리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모든 생각이 한 자리, 그 다음에 모든 느낌이 한 자리인 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통하냐? 11월 18일에서 통한다 이거예요. 부산, 서울에서 통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통하고 나면 그렇게 돼. 이게 서울이고 이게 부산이고 이게 11월 18일이고 2월 18일이고 시계고 탁자고 이게 이게 다구나. 이게 다구나. 이게 하나에서 통하면 다 통합니다. 이게 그 다 통하는 데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이거예요. 다 통하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에 딱 이게 통하고 나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막 분명하게 이렇게 이게 확연해지진 않거든요. 여기에 딱 통하는 거를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얘기해요. 열애가 출현한다. 열애 출현품이라고 있어요. 화엄경에. 이게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열애는 열애 여거. 오고감이 이게 똑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열애예요. 이 마음이 열애. 그래서 열애가 출현하는 게 자기 사실 이미 출현해 있는데 그 사실을 몰랐죠. 이거구나 하는 게 이제 딱 자증, 자기 스스로가 이게 깨닫는 거거든요. 몰랐네.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열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미처 돌아보질 않았구나. 상에 속아가지고 분별하는 습관에 떨어져 있어서
늘 열애에서 여기에서 늘 똑같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스스로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뭔가 불을 켠 듯이 확 뭔가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부터 환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왜 환해지지 않냐면 그게 그동안에 살아온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는 습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탁 드러나더라도 너무 미약해요. 불이 너무 이게 촛불처럼 향불처럼 그 우리 밤에 이렇게 향에 하면은 촛불보다 약하잖아요. 이게 미약한데 뭔가 불이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밝아지거든요. 이게 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제 뭐 향불에서 촛불에서 뭐 이제 등잔불에서 아니면 뭐 저기 전구 같은 아니면 형광등 같은 아니면은 뭐 달 같은 아니면 태양 같은 아니면 태양보다 더 밝은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밝아지는 듯한 쪽으로 이제 확신이 오면서 온 우주가 이게 돼요. 온 우주가 밝음이 되거든요. 근데 왜 처음에 이게 밝지 않냐면 우리가 평생을 모양이 분별이 일어나면 그게 사로잡히는 그런 습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고 또 그게 너무 마음속에 따로 있는 고착된 고정관념이나 그런 그 따로 있다는 그 굳은 마음이 이게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고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탁 이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약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것도 이게 아니면은 그게 있을 수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밝아진다라는 건.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이게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이거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 보면요. 여기에서 찰나간의 분별심에 떨어져서 컵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고정관념에 내가 계속 속아왔구나. 그래서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았구나. 이게 확인돼요. 컵이 따로 있는 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확인되는 건 뭐냐면 이것 따로 있고 이것 아닌 게 따로 있었을 경우에 점점점 확인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었구나. 리모컨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었구나.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었구나.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씩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지는 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이 가리고 있던 부분이 이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밝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따로 있을 때는 그 따로 있는 것만큼 이게 어두워 보여요. 이게 드러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에서 이 자리는 그냥 뭐 촛불보다도 작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이 전체가 이건데 이걸 가리고 있는 분별 망상심이 이 우주에서 촛불을 뺀 만큼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것인 거예요. 그 얼마나 망상심이 지독하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미약해 보여. 그러면은 이 자리가 미약하다는 거는 그 아닌 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것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 이것만 빼고. 그 정도로 우리가 분별 망상심이 고착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컵도 이거고 죽비도 이거고 저 사람도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컵은 이건데 저 사람은 이게 아닌데요. 그러면 아직 그 덜 깨어난 것이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지나가는 행인들 아니면은 뭐 굴러다니는 종이 휴지 조각 돌멩이들은 이건데 집에 있는 남편은 아닌데요. 그럼 남편이 따로 있다는 그 고착심에 강력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 강한 어떤 대상은 우리가 그만큼 집착을 강하고 있는 대상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더 오래 줘요. 그게 내가 부여하고 있는 존재감이거든요.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존재감으로. 그래서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부여해서 따로 있는 대상으로 의미부여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 내가 부여한 힘만큼 그 사람이 존재감으로 오래 그 위력이 오래 발휘되는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 점점 내가 집착이 덜 하고 있었던 것들은 금방 이것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내가 집착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고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그 객관 대상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 상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그게 따로 있는 그것이 그 위력으로 나한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점점 이렇게 이것이 밝아져 가지고 깨어나는 거예요. 사실 가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 생각에 고정관념에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과정이거든요. 해탈의 과정이에요. 해탈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성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그러니까 해탈은 뭐야? 해탈하고 나면 해탈한 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탈하고 나면 뭐냐면 거기에 묶을 대상이 따로 없고 묶여진 대상이 따로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거기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해탈이거든요. 그리고 해탈하고 나면 해탈한 나도 없고 벗어난 세계도 따로 없었구나라는. 다 일체가 다 그냥 법계라. 하나의 그냥 텅 빈 마음의 표상일 뿐이라. 마음의 표상 그러면 또 마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표상이 마음이에요. 그냥 즉즉 경험하는 이것이 다인 것이지 따로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조 같은 경우는 이게 용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쓸 용자를 많이 써가지고. 도불용수 담마고요.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뭐가 있어야지 닦지. 오염되지 마라. 오염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심에 사로잡힌 게 그거 오염인 거지. 깨어나기만 하라 이거예요. 닦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마조의 가르침이 조사선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직진심 견성성불 이 방편은 그러니까 오로지 깨달음만을 얘기하지 닦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닦을 게 없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 닦죠. 근데 나중에 본래 깨치고 보면 따로 있는 게 없어요. 따로 있는 게. 그럼 따로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기서 깨어나면 되는 것이지 뭘 닦겠습니까? 그래서 깨어나는 거다. 그래서 시종일관 깨달음만을 얘기하지 뭐 어떻게 닦으십시오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 조사선이 아니에요. 조사선이라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어떤 무슨 권위적인 뭐 종파나 종단이 아니라 진실에 눈 떠보면 그게 그 가르침이 맞다라는 걸 알게 돼요. 진실이 어둡기 때문에 뭔가 닦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아직 뭔가가 따로 있는 사람은 닦으라고 하지. 닦아내라고 하죠. 따로 있는 사람. 근데 활짝 깨친 사람은 닦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야, 금강경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고 보니까 중생이 없더라. 그 말은 뭐냐면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존재가 원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대상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닦습니까?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그 망상심에서 깨어나면 되는 것이지. 깨어나는 게 바로 깨달음이다. 깨어나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이게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에 엉겨붙어가지고 뭐가 따로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그거요. 마치 깊은 생각의 잠에 빠져 있다가 막 비몽사몽간이다가 어느 순간 확 정신이 차려지고 보면은 그동안에 내가 공부를 해왔다는 공부도 따로 없고 공부해왔다는 길도 따로 없고 공부해온 사람도 따로 없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게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는 에고가 탁 서는 거를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신 번쩍 드는 거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에고가 원래 없다라는 그거의 그 깨어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라 하는 거랑 속세에서 정신 차려라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속세에서 정신 차려라 하는 거는 분별 의식이 막 강하게 무장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서 정신 차려라 하는 거는 그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진짜 정신 차리는 거야. 그 예전에 정신 차린 거는 분별에 빠져버린 거고. 근데 이게 진짜 정신 차린 거거든요. 막 속고 살았어요. 막 생각에 시달렸고 막 진짜 뭐 일상생활 적당히 할 정도로 정신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막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에 막 시달려서 괴로운 거예요. 막 있지도 않은 거에 막 구속받고 따로 있지도 않은데 그 의식하고 산다고 마음이 병이 생기고 막. 그래서 법에 이게 이 공부라는 것이 뭐 번뇌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번뇌는 세속의 일이거든요. 근데 깨닫고 보면은 번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있다는 그 분별심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번뇌를 따로 제거하지 않아도 번뇌가 본래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법에 밟고 나면. 자, 그럼 뭐냐. 이 공부가 깨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깨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일이 이 헤아릴 수 없는 대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깨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금 당장 눈앞에도 꽃도 있고 죽비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 컵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감정도 있고 뭐 온갖 감각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깨어나려면 한도 끝도 없겠네요. 그렇게 낱낱이 하나하나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게 이게 성립되는 존재화하는 기제는 똑같거든요. 그게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 어떤 욕구이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로 보면은 모양 따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게 성립되는 기제를 보면은 생각이거나 이름이거나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색수상 행식, 생각, 느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도들 그다음에 이게 인식 작용들 감각들 이것이 컵이 되고 이것이 꽃이 되고 이것이 하늘이 되고 이것이 사람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컵에서 해탈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에서 해탈한다. 깨어난다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컵도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죽비도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다른 기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컵이라는 이름과 컵이라는 소리와 컵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성능과 기능과 이런 것이 그 의미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감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를 뚜렷이 자각하면 컵이 실체가 없으면 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드러나는 대상이. 그래서 통으로 깨어나는 거, 통으로. 낱낱이 하나하나 제도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서 중생제도 얘기를 하는데 낱낱이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제도하는 것이지. 한 방에. 이거 딱 이게 다 여기서 비친 상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버리면 이거 일일이 이거 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한 번 팍 이게 탁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일 없는 것이 공부라는 그런 고정관념들. 그 다음에 막 번뇌가 일어나면은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그 고정관념도 거기서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 그 양변적인 경계에서 깨어나는 거 있죠. 있고 없는 것, 좋고 나쁜 것, 맞고 틀린 것. 이 구조에서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탁 좋고 나쁜 경계.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냥 이게 다 일체가 다 상이라는 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통해서 알지만 아직 현실은 되지 않았어. 근데 공부하다 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이게 이렇게 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에 이렇게 와닿거든요. 근데 탁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아주 고질적인 게 아주 나한테 해로운 거와 나한테 이로운 것 사이에서 고착된 그 현상적인 딱 이원성, 현상의 이원성. 좋고 나쁜 거에 차별해서 이게 풀려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가장 집착돼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거. 그게 좋거나 나쁜 거예요. 아주 좋거나 나쁜 거.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금방 풀려나는데 아주 좋아하는 거나 아주 싫어하는 거. 근데 이 아주 좋아하는 거나 아주 싫어하는 게 이것이라는 걸 딱 깨달아 버리면 이제는 뭐냐. 좋고 나쁜 것에서 깨어났는데 뭐 평범한 것에서는 안 깨어나겠습니까? 다 깨어나지. 그래서 현상에서 완전히 현상이 이게 실체가 없구나라는 것이 확연해지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야금야금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탁 밝아지고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탁 밝아지고 뭐 경계차별성이 탁 사라지고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주객관이 확 사라지고 이런 식인 거라. 근데 공부를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이렇게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 나중에 팍 전환이 안 돼요. 탁 드러나고 아 살만하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면 내 그 자리예요. 왜 지지부진할 때는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그게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라니까요. 팍 경계가 부서지는. 근데 이런 식으로 힘이 축적이 안 되면 이게 이 경계의 차별성이 탁 부서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계속 몰입 공부에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이것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지지부진할 때 축적된 힘이 어느 순간 팍 힘을 발휘해요. 그러다가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주객관이 확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오는 것이지 그냥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지지부진하다가 탁 튀는 듯한 그런 식의 깨달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탁 이 자리가 드러나고도 막 정체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또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이 끝장 때까지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꾸 주변 돌아보고 좌고 우면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직진으로 가야지.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완전히 그 의심이 사라지고 그 나머지가 없어질 때까지. 근데 그러다가 또 막 세상 일에 또 빠져버리면 오히려 이 힘이 또 사라져버려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왕 시작한 거 계속 밀고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미흡함, 불만족이 사라져서 온 천지가 그냥 이것이어서 진짜 빼도 박도 못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항상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아주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좀 지구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집념도 필요하고 대신에 어떤 머리 쓰지 않고 욕심 너무 부리면 또 병나거든요. 그거는 너무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 기울이면서 어떤 그 뭔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얻으려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해되고 납득되면서 어느 순간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고 또 막 막혔던 것이 어느 순간 확 해소되면서 자기께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나가는 깨달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이렇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이게 일어나더라도 이전과 다른 경계가 펼쳐지더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뭔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릴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건 다 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경계가 펼쳐지더라도 그냥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 두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대상에 마음 두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대상에 대한 마음이 끊어지는 공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괴롭다가 확 달라지면 자꾸 그 경계에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경계는. 그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공부가 깊어지면 또 다른 경계가 펼쳐져요. 더 가벼워지고 더 산뜻해지고 더 걸림이 없어지고. 그래도 머물면 안 돼. 부처의 경계가 나타나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그것도 부처의 경계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중생의 경계도 보지 않고 부처의 경계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심 이 마음뿐이라. 그게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라는 것도 의식이 안 돼요.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려. 그냥 이것뿐이다. 그래서 공부가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자각하는 거는 혼자 뭐 법문 듣고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공부가 세밀하게 진행이 될 때는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의 그 적절한 시기에 그 안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지 생각으로 뭐 누구 그 고비를 넘어가 본 사람의 조언이 없으면 다 지 생각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딱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경계에 딱 집착해가지고.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을 만나라 하는 거는 뭐냐면 경계를 탁 부셔버리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빨리 놓아버리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이렇게 이 마음 하나만 우뚝 서게 하는, 홀로 서게 하는 그런 좀 잔소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죠. 공부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눈 밝은 사람, 공부에 대한 열이, 순수한 뜻, 기필코 이걸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뭐 신심 있어야 된다, 뭐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열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갖추어지면은 이제 공부를 이제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적절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그래서 체험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이후의 공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절대 자기 혼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의 어떤 조언을, 지도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자꾸 스승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그 스승의 존재를 무슨 스승이라는 존재를 뭐 특별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 생각으로 가지 않고 그 생각에서 깨어나게 자꾸 이게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406쪽 50 엄교수 자경에 대한 답서. 진실로 의심 없는 곳에 도달한 사람은 마치 강철을 두들겨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이룬 것과 같아서 설사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경계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은데 하물며 여기에서 기특하고 뛰어난 도리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부분이죠. 진실로 의심 없는 곳에 도달한 사람은 이거죠. 완전 의심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도 없고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어서 이거는 뭐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뭘 보든 이게 그냥 자각이 되고 확인이 되는. 그래서 이 의심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이거를 막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건데 다 이거라. 너무 당연하게. 마음의 공부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너무 당연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마음에 품을 이유가 없어. 이거는. 공부를 품을 이유가 없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진실로 의심한 곳에 도달한 사람이죠. 마치 강철을 두들겨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이룬 것 같아서 완전히 끄떡없다 이거예요. 어떤 경계가 와도 끄떡없다.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설사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 헤아릴 수 없이 뛰어난 경계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부처님이고
부처가 되고 싶은데 그 부처가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의 부처가 나타나서 1000명의 부처가 진짜 묘한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그 1000명의 부처가 또 1000개 이상의 묘한 부처의 경계를 놔두더라도 끄떡없다 이거예요. 뛰어난 경계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는 것과 같은데 하물며 여기에서 기특하고 뛰어난 도리를 만들겠습니까? 부처의 경계도 보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도리를 이치를 만들겠냐 이거예요. 부처의 경계도 경계다. 그렇죠? 경계다. 이거예요. 뛰어난 도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 옛날 약산이 좌선할 때에 석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히 앉아 있는 것이로구나. 한가히 앉아 있다면 도리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석두 스님은 그렇다고 수긍하였습니다. 저 옛사람들을 살펴보건대 한 차례 한가히 앉아 있더라도 그를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요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이 번역이 약간 어색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보니까 일개 한좌야거든요. 한낮 한갓 한가히 앉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옛사람들을 살펴보건대 한갓 한가히 앉아 있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약산하고 석두는 스승과 제자 사이거든요. 스승이 석두 희천이고 제자가 약산 유엄입니다. 옛날 약산이 좌선할 때에 우리 좌선 그러면 편안하게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석두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이제 좌서 앉아 있어요. 뭐 하는가? 뭐 하고 있나?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가하게 앉아 있구나 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하니까 이제 석두가 너 한가하게 앉아 있구나 하니까 한가히 앉아 있다면 도리어 무엇을 하는 한가히 앉아 있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약산이 한가히 앉아 있는 것도 뭘 하는 건데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석두가 그럼 너 한가하게 앉아있네 하니까 한가하게 앉아있는 것도 뭘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인 거예요. 이에 석두는 그렇다고 수긍하다. 그렇지 한가하게 앉아있는 것도 경계다 이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보통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한가하게 앉아있네 또 너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 말도 경계입니다. 한가하게 앉아있는 것만 경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별이거든요. 경계거든요. 사실 약산 유엄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규정이나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한가하게 앉아 있다 하든 아무것도 없다 하든 시끄럽게 앉아 있다 하든 그런 거 한 물건도 없다 그런 거. 한 물건도 없다는 것도 없다. 그런 규정이 없다. 언어적인 규정이. 그러니까 그 석두가 약산의 공부를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저 옛사람들을 살펴보건대 그 약산이나 석두조차 약산 석두잖아요. 저 옛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가히 앉아 있는 그 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일이어서 그것조차도 집착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법이라는 생각이 없었다.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것조차도 그들을 흔들지 못했다 이거예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들 보면은 일 없으면 공부가 된다 하고 일이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 해. 그게 뭐 한가한데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이거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공부가 되네. 그게 한가한데 앉아 있는 거야 그게. 편안한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욕심이 있는 거죠. 경계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공부가 됩니까? 경계를 떠나는 공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 없음도 편안함도 그게 경계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는 편안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닙니다.
편안함도 이 일이고 시끄러움도 이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편안하다 이거잖아요. 편안한 느낌 이거잖아요.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입니다. 불편해 이거잖아요. 불편함이 일어나는 데가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편함은 잘 예민하게 느끼는데 편안함은 그냥 막 젖어들죠. 좋아하는 경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경계의 차별에서 벗어나냐면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경계의 차별에서 벗어납니다. 시끄러운 경계. 시끄러운 경계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 퍼뜩 거기서 이것도 이거구나라는 깨치면서 시끄러운 경계에서 벗어나면서 그러고 나서야 조용한 경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몰라요. 시끄러운 좋은 경계에선 벗어났는데 시끄러운 경계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경계에서 벗어나야지 비로소 좋은 경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그 심리 상태가 그래요. 공부를 해보면. 왜냐하면 좋은 경계는 너무 꿀과 같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속아요. 시끄러운 경계는 불편하니까 정신 차리려 그래요. 그러면 시끄러운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건 100% 좋은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피할 수 없는 그 곳에서 깨어나야 집착하는 그 대상도 이제 경계였구나. 이게 편안함도 경계였구나. 한가한 일 없음도 경계였구나. 한가한 자리도 경계였구나라는 거를 그때서야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든 이게 잡지 않고 취하고 버리지 않게 돼요. 왜 똑같으니까. 왜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지 압니까? 왜 자꾸 조작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좀 세련되게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조작?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거칠게 조작하는 사람은 탁 이게 경계가 드러나면은 잊으려 그래. 막 연부를 한다거나 뭐 주문을 외운다거나 좌선을 한다거나 이게 수준이 낮은 조작이에요. 거칠게 조작. 이게 그걸 딱 대치시켜요. 딴 걸로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우리 그 구조가 뭔지 알아요? 보살님 그러시는구나. 그거는 우리 기분 나쁘면 술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대치시켜버려요. 기분 나쁘면 기분이 꿀꿀하면 영화 보는 거랑 똑같아요. 좋아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마비시켜버리는 거. 그거는 아주 하수죠.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게 돈 안 들이고 몸 안 상하게 조작하. 왜냐하면 영화 보러 가면 돈 들죠. 술 마시면 몸 상하지. 근데 연불하고 자선하는 사람은 돈은 안 들어. 근데 시간은 허비하죠. 공부. 지금 세련되게 조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아요? 이것도 유한한 거니까 지나갈 거야. 이러고 앉아있는. 이거는 좀 막 이렇게 세게 조작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생각으로 싹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속삭임이 남아있죠. 뚜렷하게 대치를 하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세게 조작은 안 들어가는데 그냥 막 회피하는 거지 살짝. 그렇죠? 위로하는 거죠 스스로를. 빨리 지나가줬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조작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근데 진짜 그 경계의 차별에서 딱 벗어나면 그런 식의 대치나 속삭임이 없이 그냥 뚜렷이 보는 거예요. 법을. 그게 법이지. 이걸 떠나서 어디 법을 찾습니까? 법을 보지 법을. 그 경계에서 법을 보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탁 조작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돌리는 것도 그냥 뭐 좌선하거나 연불하는 것도 조작이지만 생각으로 막 돌리는 것도 그것도 조작이에요. 회피고. 그냥 깨쳐야 돼. 이게 법이구나. 이게 딱 이렇게 딱 보면은 법이 눈앞에 있는데 어디로 이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보거나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탁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든 조작이 탁 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제 또 이제 주객관에서 이렇게 또 벗어나는 그런 전환이 옵니다.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한가히 앉는 곳에 꽉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그것을 일러 묵조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발바닥이 원래 본래 자리에 닿은 적도 없으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는 줄곧 제멋대로 날뛰면서 더불어 평범한 말은 할 수가 없고 모두들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 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다시는 함께 본분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제 대선사 때 이제 묵조선이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 없이 그냥 묵묵히 이렇게 관조하는 것을 공부 삼았는데 대해는 이제 깨달음이 없는 공부를 막 뭐라 하죠. 그냥 가만히 묵묵히 이렇게 있는 것이 공부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경계거든요. 이게 현상이거든요. 현상. 깨달은다는 거는 뭐냐면 현상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 게 열애가 출현하는 게 그게 깨달음인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묵묵히 관조한다는 거는 표면 의식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묵조다. 깨달아야 된다. 물결이 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가하게 앉아 있는 거는 잔잔한 물결 상태를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한가히 앉아 있는 것도 일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 거죠. 깨달음이 없이 열애가 출현하지 않고 어찌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가히 앉아 있는 거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한가히 앉아 있는 곳, 그러니까 대개 한가한 곳에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대개 한가한 곳에 꽉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그것을 일러 묵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발바닥이 원래 본분 자리에 닿은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것이 곧 발바닥이 원래 본래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자기 어떤 삶의 바탕, 존재의 바탕이 드러나는 것이 이 발바닥이 본래 자리에 닿는 거거든요. 그게 깨달음이고 이 본성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말과 발바닥이 원래 본래 자리에 닿은 적도 없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분별을 벗어난 자리를 체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 이게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는 아직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바로 이 순간이라는 어떤 시공간성 경계, 눈앞이라면 이건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거는 그림자예요. 진짜 여기는 지금도 아니고 이 순간도 아니고 여기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 눈앞, 이거 시공간성은 이건 그림자입니다. 이것조차도 딱 내려놓아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경계를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는 거고 그게 바로 본성에 대한 체험인 것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경계를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출입구에서 그 아르마리를 갖고 줄곧 멋대로 날뛰면서 더불어 평범한 말은 할 수가 없고 모두들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알아차리고는 자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는 줄곧 제멋대로 날뛰면서 일상적으로 말하나 그거를 자꾸 제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날뛰면서 말하나 얻지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말하고 얻지 못했으면서 모두들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으면서 이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 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아르마리, 생각, 지견, 어떤 상태, 경계를 가지고
본래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뭔가 이거 뭐 지금 눈앞에 이거다. 이게 언어가 뚝 떨어진 자리거든요. 근데 어떤 언어적으로 명시하는 그 자리, 어떤 경계, 어떤 상태를 가지고 본래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다시는 함께 본분의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나는 얘기하기 싫다. 같이 본분 자리를 얘기할 수도 없죠. 본분이 자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게 뭐냐? 생각에 물들지 않고, 느낌에 물들지 않고, 감정에 물들지 않고, 어떤 감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각의 당처, 감각의 당처, 감정의 당처, 느낌의 당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 부산, 11월 18일, 꽃, 컵,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감각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탁 드러나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 이게 부산이에요. 이게 부산. 이게 서울이고. 이게 부산이고 이게 서울입니다. 이것 부산 서울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 당처가 있잖아요. 딱 하고 딱 일어나잖아요. 딱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있거든요. 저절로 드러나는 이 자리가 있죠. 이게 실감이 납니까? 와닿습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실감이, 이게 이해가 아니거든요. 이게 딱 와닿아야 돼요. 이게 바로 경계를 벗어난 자리고, 우리의 본본 자리, 우리 모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발딛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발딛고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이것이면은 삽시간에 중생이 제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이 헛개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림자가 돼버리거든요. 모든 게 한 방에 제도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이 자리가 드러나면 모든 게 이거네.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죽비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다 이거네. 딱 이게 드러나는 것이 열애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 자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아주 공부가 섬세하게 세밀하게 자기 진행이 돼야 되고 자기 분별을 잘 보아야 돼요. 잘 보려고 해서 보아지는 건 아닌데 적어도 공부를 하다 보면 분별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처음에는 막 큰 것들이 드러나고 점점 하다 보면 미세하고 고질적인 분별들이 탁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탁 깨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망상이라는 걸 보면서 이 공부 놓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되 이제 이렇게 뭔가 공부에 대해서 좀 안내도 제대로 받으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나 뭐 어떤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깨어나도 뭐 달리 할 얘기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것입니다 했을 때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겁니다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제도된 거라. 나머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깨닫지 못해도 이것뿐이고 조금 맛을 봐도 이것뿐이고 공부가 다 확실해져도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뿐입니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경에서 얘기하는 미륵보살이 출현하는 것이고 미래에 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지. 이게 열애고. 그래서 이게 이 공부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